그러면 저는 역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이화여대는 14년부터 16년까지 박근혜 정부 때 민주화운동 합격 현황자를 13명이나 배출했다. 이렇게 기사는 쓰지 않잖아요. 근데 반면 연세대의 경우에는 이제 18명이 배출되니까 문재인 정부의 특혜가 일어난 것처럼, 저는 조선일보의 이 연세대 운동권 자녀 특별 전형이라는 기사 제목이 정말 악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만 들으면 아빠 학생 운동했어, 너 대학 그냥 갈 수 있어, 이런 이미지를 주잖아요. 하지만 당연히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을 보면요,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하면 86세대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60년대 대한민국 보수 세력에 지금 중추가 되어 있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그런 이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 조선일보가 해묵은 떡밥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화운동 자녀 모두 119명 수시 합격했다. 오늘 조선일보 14면 톱에 걸려있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좀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기사를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8년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격으로 연세대 등 7개 대학 수시 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119명으로 집계됐다라고 하고요. 김병우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를 한 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언급을 하면서 뒤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민주화 운동이 계급인가?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니,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유공자 등과는 달리 수업 연령대 자녀를 둔 중장년층이 많다 보니 민주화운동이 자녀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계급 특혜를 받는 셈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의 멘트로 정리가 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법으로 자녀들에 대해 교육적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법에 규정이 없어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김병호 의원은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민주화운동이 벼슬이고 계급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원자력 인근 거주자 전형, 지진 피해자 전형, 코로나19 특별 전형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라고 했다라고 기사가 마무리됩니다. 사실 제가 시작할 때 해묵은 떡밥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건, 이 기사를 오늘 처음 보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흐름의 기사가 낯이 익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10월 7일자 조선일보 온라인에 올라왔던 기사인데요. 연세대 운동권 자녀 특별 전형 문정부에서 18명 합격이라는 기사입니다. 연세대에서 운동권 자녀들에게만 특혜를 줬고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되게 많이 수혜를 입었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보도였죠. 이 보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관련된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이 기준이 이제 문제가 있고, 이제 운동권 자녀들에게 너무 특혜를 준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이 특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어지는 보도죠. 그리고 중앙일보에서는 이런 단독 기사가 나옵니다. 연세대 민주화운동 전형 합격 18명, 의대, 치대도 갔다라고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연세대 기회균형 전형이 민주화운동 인사 자녀 특혜 전형이 아니냐, 이런 논란을 계기로 이제 국회에서 확인해 보니 정말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흐름이 있죠. 저는 이 흐름이 굉장히 낯설지가 않은데 지금 관련 기사를 검색을 해 보면요. 최근 이제 한두 달 정도 민주화운동 자녀 관련된 키워드로 신문 검색을 해보니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민주화운동 자녀 뽑는 대입 전형 공정한지 따져야. 민주화운동 대입 전형이여 취업 대출 혜택도 주자는 여당. 민주화운동 자녀 특혜 과반 논란. 연세대 출신 민주화운동 인사 자녀 합격. 문정부 들어 18명. 40일에 이제라도 민주화운동 해야 하나. 불공정에 민심 분노. 민주화운동 되레 욕보일 입학 취업 특혜 법안 철회해야. 라는 지적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물론 관련된 법안이나 이런 게 나오면서 같이 비판이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이 흐름이 이 전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짐과 동시에 또 이어졌던 새로운 흐름은 명단을 공개해라, 이런 요구도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5.18 유공자 이제 논란을 부추기던 이제 일부 세력이 주장했던 것과 비슷하게 결국 민주화운동 관련자 분류 자체가 특혜고 그 자녀에게 대학을 가게 해주는 건 역시도 특혜다라는 프레임의 보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다시 조선일보 기사로 돌아와서 이 기사와 이 기사가 만들어내는 프레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표가 있죠. 저는 이 표가 사실 기사 제목과 좀 언밸런스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표를 보면 최근 8년 대학별 민주화운동 관련 합격 현황이 나옵니다. 이 현황을 보면 이제 성공회대, 한신대, 전남대, 아주대,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이 7개 대학교가
6, 7, 8, 9, 10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배출시킨 민주화운동 관련 합격자가 119명에 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10명도 채 되지 않는 숫자고요. 이화여대의 경우에는요, 이제 2016년에 13명으로 집계가 되고 2017년에 1명, 2018년에 3명, 2019년에 1명, 2020년에 3명으로 집계가 되는데, 물론 이 3명 집계 자체가 2013년부터 6년까지 합산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역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이화여대는 14년부터 16년까지 박근혜 정부 때 민주화운동 합격 현황자를 13명이나 배출했다, 이렇게 기사는 쓰지 않잖아요. 근데 반면 연세대의 경우에는 이제 18명이 배출되니까 문재인 정부의 특혜가 일어난 것처럼 좀 지적을 했던 그런 보도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들도 아니 이전 정부 때도 합격자가 좀 있었던 현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잘 보면 첫 번째, 너무 부풀려졌다. 갭을 합격자로 보면 1년에 평균 한 자릿수에 그치는 숫자고요. 두 번째, 이 숫자 자체가 이번 정부에 급증을 했다는 데이터로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이 전형을 연결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 조선일보가 이번에 꺼낸 이 기사는 전체 학교들 7개 학교에 대한 거지만 원래 연세대에 한해서 먼저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는데요. 당시 이미 팩트체크 전문 매체인 뉴스톱에서 팩트체크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소위 86 운동권 세대 자녀들이 연대에 입학한다는 루머가 온라인에 퍼져 있다면서 이를 검증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처음에 보수 언론들이 운동권 자녀 전형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런 전형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운동 전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기회균형 전형이 있습니다. 이 기회균형 전형 안에는 국가보훈 대상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정 자녀 등등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기회균등 전형의 일환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 중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자녀가 있는 거지, 민주화운동 자녀, 속칭 보수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운동권 자녀 특혜 전형이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과한 면이 있다라고 지적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톱에서는 이런 지적도 하죠. 연세대가 이 전형을 시작한 게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2012년에 처음 만든 전형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좀만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이 전형 자체가 문재인 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관짓기 어려운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좀 연관을 억지로 지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과연 이 학생들이 특혜를 입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전형이라는 게 대학 입시를 해보거나 자녀가 입시를 준비해본 분도 아시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자신에 해당되는 특수 전형이 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건 아닙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을 오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배치표를 보고 입시 지원을 할 때 오히려 일반 전형이 유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자신에 해당되는 전형으로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왜냐하면 이런 특별 전형, 특수한 전형들은 그만큼 정원이 적습니다. 정원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적은 정원에 합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대학을 낼 때 일반 진영과 농어촌 전형을 섞어서 여러 학교에 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특혜다라고 하기엔, 이 자격 미달자들이 쉽게 사다리를 올라오게 됐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 인과관계도 부족하고 취재 역시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점수가 정말 형편없거나 실력이 형편없는데 민주화운동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았거나 특히 고위공직자에 해당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자녀라면 제가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는 수용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이 전형을 특혜로 몰아가는 건 좀 과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별도 지원 자격을 부여한 대학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지원 요건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본인이나 자녀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이 운동권 자녀 특히 의혹으로 부추기지만 실제로는 뭔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뭐 이런 거에 항거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화 운동하면 80년대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 법에서는 64년 3월 24일로부터 유래한다고 되어 있고요. 1964년 3월 24일이 왜 이 시점부터 되어 있냐면 1964년 3월에 한일협정 반대하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부산을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첫 시위가 3월 6일에 시작이 됐고요. 이어서 6월 3일에 전국적인 대학생들이 이제 저항을 하게 되죠. 그리고 6.3 시위에 주도했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재호, 이명박 같은 지금의 국민의힘의 주축을 이루는 친이계 인사들이 이때 대거 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하면 86세대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60년대 대한민국 보수 세력에 지금 중추가 되어 있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그런 이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저는 조선일보의 이 연세대 운동권 자녀 특별 전형이라는 기사 제목이 정말 악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만 들으면 아빠 학생 운동했어, 너 대학 그냥 갈 수 있어, 이런 이미지를 주잖아요. 하지만 당연히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을 보면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되는 사람,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 징계를 받은 사람이 심의 대상자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 대상자가 되면 이 사람들이 심의를 거쳐서 중하다고 판단이 되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6월 항쟁 때 시위에 참여했다고 다 특혜 전형을 주고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점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대학에 가게 해주는 그런 전형도 아니죠. 당연히 나름의 절차를 거치고 기본적인 등급이 돼야 되고 오히려 이 전형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기사의 맥락으로 제공해야만, 그러면 물론 기사 비판의 각이 확 서지 않기 때문에 기사를 쓰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문제 제기를 할 정도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10월 9일 조선일보에 올라왔던 사진 기사입니다. 이 사진 기사를 보면 이제 플랜카드를 들고 이제 현수막을 펼치고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걸 하는 단체 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은 이겁니다. 연세대는 민주화운동 전형 합격자의 기준과 그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라. 민주화운동으로 의사되기? 민주화 세력은 또 다른 특권층, 민주화운동 전형 공정성 파괴, 이런 식의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0월 7일자 중앙일보에 연세대 단독 보도가 있었고요. 같은 날 조선일보가 온라인으로 기사를 썼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관련된 시위를 조명하거나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 바로 이 시점에서는 학교를 바꿔서 학교를 확대해서 본인들 기사로 만드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 신문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노리는 거는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시위 이미지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민주화운동 세대는 특권층이다. 민주화운동 세대는 내로남불이다. 민주화운동 세대는 본인들이 지금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메시지는 사실 저는 지금의 86세대가 비판받을 지점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권을 잡은 다음에 또 지금 정권의 주축이 된 다음에 보여줬던 행동들 중에는 당연히 비판받을 행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게 잘했다고 당연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식의 혐오 부풀리기 식의 보도와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명단 공개 요구처럼 이것도 역시 민주화운동이라는 것 자체를 좀 부정한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6.3 시위 마찬가지고 80년대도 마찬가지고 민주화운동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남겨놓은 이제 충분한 의미는 저는 당연히 우리의 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조건적인 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 정서까지 이어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유라 논란부터 시작해서 조국 논란,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 그리고 중간에 인천국제공항 사태도 있었죠. 이 많은 이슈들의 본질에는 아니 나는 사회적으로 지금 열악한데 나와 경쟁해야 할 사람이 뭔가 특혜를 입었다라는 불공정하다라는 인식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공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언론이 바로잡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에 대한 전형이
이런 식의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학에 간다고 해서 특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대학에 가기는 여전히 어렵고요. 이 문제운동 관련자에 대한 기준이 운동권 자녀라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있고 이것도 심사와 심의를 거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민주운동 자녀, 운동권 자녀가 무조건 대학에 가는 특혜다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건 다분히 기획적인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정서, 특히 청년들이 가진 박탈감을 이용하는 보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국가유공자 자녀라고 해서 그들을 음서제라고 부르지 않듯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도 이제 그 자녀들이 무조건 특혜를 입고 대학에 쉽게 갔다 이렇게 보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를 지적하는 게 언론이지만 사람들이 가진 박탈감을 악용해서 이걸 너무 정치적인 문제로 승화시키고 혐오 정서까지, 특히 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 정서까지 이어가는 보도가 정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